BDI 지수가 올라갔는데 주가는 전혀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 안녕하세요. 오늘도 페노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동향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0.8%의 하락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페노션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헝다그룹의 중국의 헝다그룹의 어떤 파산 위기, 유동성 위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에 휴장이었지만 그 사이에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에 휴장을 겪고 오늘 개장이 됐는데 그 영향을 오늘 좀 우리나라 시장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영향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헝다그룹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중국 내 국한된 위기다. 요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도 장 초반에는 좀 하락폭을 확대하다가 현재로서는 낙폭을 좀 만회해 가고 있고, 코스닥 또한 낙폭이 조금씩 만회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제 페노션도 오늘 좀 시장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살짝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흐름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잡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수나 이런 것들이 전기전자 업종에 좀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업종들이 외국인들의 매수에 그런 이제 그 힘을 느끼기는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오늘 모습인 것 같고, 페노션도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업종별 동향 보면 대다수의 업종이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페노션 자체의 어떤 수급도 외국인들이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 매도하면서 좀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하락 횡보 기간에서 사들인 어떤 이제 물량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량을 사들였거든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수량을 좀 잡아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의 이탈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오늘은 헝다그룹발 위기, 그 다음에 시장의 숨고르기 속에 페노션이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또는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또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사실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좀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4,56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또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BDI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크 선사는 뭐 크게 보면은 대한해운하고 지금 상장 기업들 중에서 페노션이 한 2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상승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벌크 선사 입장에서는 운임료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페노션이 경영을 좀 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작년 연말까지 운행했던 벌크선이 한 217척이었거든요. 이걸 올 상반기에 293척까지 늘렸고, 이걸 올 하반기까지 한 300척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하고 있죠. 운임료가 올라가는데 운영하는 선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운임료 상승은 결과적으로 향후 3분기나 4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간다면 BDI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결국에 3분기 실적도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이제 3분기에 페노션의 실적 추정치 매출액 1조 1,000억 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1,391억, 순이익은 1,254억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분기보다도 훨씬 더 높아진 수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역시나 높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보다도 추정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왜? BDI 지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흐름들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정치나 이런 것들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BDI 지수가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면서 주가도 좀 떨어졌는데 BDI 지수가 올라갔는데 주가는 전혀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시장의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수급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페노션의 어떤 이제 그 방향성에 약간의 좀 훼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 요새 시장이 여러분들도 뭐 느끼겠지만은 1만원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2만원 잃고 가는 시장이 요새 같은 시장이죠. 시장의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그만큼 수익 내기가 쉽지 않고 실적이 좋다 하는데도 주가가 못 가는 경우들도 많고 이런 이제 모습들인데 페노션도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주가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제 흐름들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져 왔었던 이 상승 기조가 조금은 꺾여 있는 모습입니다. 추세가 약간 좀 꺾여 있는 모습이고 이게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한다면 재빨리 좀 회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복 속도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더디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목 자체에 어떤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BDI 지수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지금은 주가가 전혀 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점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은 깊고 반등은 좀 짧고 하락은 깊고 반등은 좀 짧은 형태 속에서 숨고르기 과정에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로서는 그래도 반등의 가능성이 훨씬 더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고점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여기서 이제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8,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사실상 이전에 좀 지지 라인이었던 이 7,45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좀 지지 구간이었던 이 7,450원은 더 이상 어떤 지지 라인의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121선 지지 여부, 121선 지지 반등을 좀 기대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또 상승을 하고 신고가의 영역에 있고 주가도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좀 하락해서 떨어졌는데 BDI 지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간차를 좀 두고 어느 정도 좀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뭐 121선에서의 어떤 지지 반등을 통해서 한 8,000원 정도까지의 회복 가능성을 지금으로서는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보고요. 여기서 사실 더 밀려버리면 기술적으로는 사실 좀 답이 없어요. 당분간은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121선에서의 어떤 지지 반등을 기대하면서 8,000원대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고 과연 이 구간에서 넘어설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맞고 밀리느냐에 따라서 또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반등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좀 더 높이 볼 수 있고 아래로는 121선의 어떤 하나의 기준점을 두시고 위로는 8,000원 정도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의 여지가 있다. 요 정도를 위아래 어떠한 하나의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좀 보시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반등을 좀 이끌어 주려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들어와야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강한 상승보다는 지키는 싸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또 사 모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페노션이 FTSE 지수에도 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종해서 매매하는 어떤 펀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급이 또 더 개선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탄력이 좀 더 강하게 또 형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기술적인 흐름은 사실 좀 좋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현재의 위치에서는 그 기술적 반등 한번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히 댓글로 이렇게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통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고요.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그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메인에 테마주 검색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PC 버전, 윈도우 PC 버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시장의 주도 테마라든지 당일 강세 테마 등을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